안녕하세요. 유치원 변호사고요. 저는 2부를 맡게 됐습니다. 조진희 박사님께서 굉장히 유효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이제 이혼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결혼을 봤을 때 결혼이라는 거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 관계가 어느 한쪽이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계약 파기 상황이 되고 그 계약 파기가 바로 이혼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방법들을 다 고려를 하시고 특히 심리 상담이나 부부 상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법적인 거 몇 가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연습을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혼이 늘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고 그 경험 속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혼이나 이런 걸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신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비이민 비자 신분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도 처음인데 잘 모르는 법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유책주의라고 해서 이혼에 있어서 어떤 뭐 바람을 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어떤 책임 관계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미국은 파탄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유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의 절차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결혼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확인 안 하셨던 거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이나 이혼 같은 가정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을 적용을 하고 이 주법에서는 외국인이건 아니건 주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주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내용 없어요.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뉴욕주에 연속해서 최소 2년 동안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1년 정도 거주한 경우라면 뉴욕주에서 결혼을 했거나 부부로 뉴욕주에서 거주를 했거나 혹은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한 경우 그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이사 왔다. 뉴욕주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이혼의 사유가 뉴욕주에서 발생한 경우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바로 이혼의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예를 들면 우선은 만약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혼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H라든지 J라든지 뭐 L이라든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건 없건 심지어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신분을 망라하는데요. 이런 신분들 중에 배우자 신분은 예를 들면 H1B라면 H4가 되는 거고요. F1이라면 F2가 될 텐데 이런 배우자 신분은 결혼 관계를 기반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과 동시에 본인의 신분이 terminate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H1B는 본인이 H1B이기 때문에 신분에 영향이 없지만
배우자로서 H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은 F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 날짜와 함께 본인의 신분은 터미네이트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신분 혹은 그 비민 비자 신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는데요. 각 신분에 따라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60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0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이 만약 터미네이트 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 끝나버리면 그러면 미국에서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혼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시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비민 비자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은 유지가 되고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시민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불체 신분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에서도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 본인의 신분이 뭔가, 남아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뭐고 취해야 되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법 변호사랑 이혼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도 본인의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자체가 너무 짧으면 저희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건부 영주권이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만약 영주권을 받은 날짜가 결혼한 날짜에서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년 후에 이 결혼이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결혼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 영주권 신분이 바로 터미네이트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꾹꾹 참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건부 영주권 상황에서 이혼 절차가 시작된다면 남아있는 영주권의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조건 해제에 대한 자가 청원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자가 청원서라는 거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나의 조건을 해제해달라라고 이민부에 청원을 넣는 건데요. 물론 가정폭력으로 조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이제 제시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 가정폭력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혼이 꼭 가정폭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이혼 절차 때문에 조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둘의 성격차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증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이 가능한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신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조건 해제 다 했고 영주권자니까 이혼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향을 끼치기는 끼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인데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3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의 기한을 채워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초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혼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가정폭력이나 그런 걸로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와 제도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학대나 폭행을 당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 초청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원서를 이민부에 제출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가족 관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거나 재혼으로 발생한 가정 같은 경우에 그 자녀들도 적용이 되고요. 법안 자체가 여성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혹은 성인 시민권자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가족관계라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학대나 폭행을 당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접 학대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폭행,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학대나 폭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학대, 어떤 거를 폭행이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신체적인 폭력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이나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영주권 안 해줄 거야. 너 영주권 취소시킬 거야. 라는 협박. 혹은 너 이렇게 하면 IC 신고할 거야. 이런 뭐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협박. 혹은 이렇게 하면 자녀 앞으로 못 볼 줄 알아. 이런 자녀를 뺏겠다라는 협박, 혹은 심지어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연락을 못하게 한다거나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못 배우게 해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물론 결혼이란 관계가 서로 간에 합의된 성적인 관계를 허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이 되고요. 경제적 폭력, 심지어 타인한테 모욕 주는 거, 여자는 이래야지, 남자는 이래야지, 성차별, 그리고 종교적 폭력,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 가기 싫은데 강요하는 거, 이러한 모든 종류의 학대나 폭력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당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하는 이 피해자가 만약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미리국은 괜찮습니다. 미리국은 괜찮아요. 미리국도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이 바와 법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중범죄, 샵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 완료된 시점에서 2년 안에는 신청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가정폭력을 받고 계신다거나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찰한테 신고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